고달이 너무 심한 탓에 11명의 시신은 찾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어떤 개인이나 기업도 광부들의 죽음을 책임지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2년 뒤인 2004년 3월에 기업 혹은 개인의 예방조치 부조일에 인해 노동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기업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웨스트레이 개정안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2003년 호주에서도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부작위에 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산업살인죄로 기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유죄가 판결날 경우 기업은 최고 11억 8천만 원, 개인은 약 2억 3,500만 원 또는 25년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내일 모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해서 이 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후퇴하고 있고 누더기 법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벌금의 하한선은 아예 없애고 있고 또는이 뭡니까? 또는이 경영 책임자 또는 그 담당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영 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2018년 12월에 비정규직 노동자 김영준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후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사회에 산재사고로 사망자가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2020명이라는 노동자들이 사망을 했고 그 이름조차 누구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죽음의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죽음은 무의미한 통계 숫자처럼 일상화돼서 우리들에게 아무런 충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일하다 산재사고는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우리 사회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숫자로서 처리되는 그러한 사회인 것입니다. 저는 노동인권 교육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업장은 사람 중심으로 얼마든지 설계가 가능하다. 다치지 않게, 질병에 걸리지 않게 그렇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나 일하다 실수할 수 있다.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다. 하지만 실수했다고 해서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실수했을 때도 진짜 안전해야 그것이 진짜 안전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주변에 제가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밥 한 공기간에 밥상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찾다 하루가 다 걸려도 다 찾지 못할 만큼의 노동자들의 노동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정말 그냥 사람이고 싶습니다. 떵떵거리지 않아도 그냥 사람으로서 일상생활하고 일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출근하면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게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그냥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책임질 기업이 정확히 책임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경총이 중소기업들, 영세기업들 그렇게 챙겼습니까? 그렇게 챙기는 건 일상적으로 하십시오. 위험에 외주하라고 위험은 계속 단가 낮추기 하면서 아래로 내리면서 이윤 추구만을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일상적으로 하면서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 때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에 대한 경영 책임자와 원청의 처벌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누더기 법안으로 더 이상 시민들, 노동자들 우롱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상 삶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지역에서 노동자와 시민을 만나면서 그들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삶이 유지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법 제정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각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안에서는 유가족이 30일 넘게 단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국회 앞에서도 단신 농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신 농성을 하는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당 현민 대표를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동당 대표 현린입니다. 이렇게 지역의 풀뿌리 단체들이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에 동의해 주시고 이렇게 같이 촉구를 재정 촉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열어주시고 또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아시는 바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크게 두 가지 재해에 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입니다. 산업재해와 함께 시민재해에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재해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한 해에 2,000명에서 3,0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통계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2,000명, 2,400명 수치에도 포함되지 않은 노동자도 다수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일을 하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2,000명씩만 해도 10년이면 2만 명, 3만 명입니다. 이게 웬만한 전쟁터의 전사자들 수보다 많습니다. 동시에 세월호 같은 우리 아픈 기억처럼 이른바 사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망하는 우리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대로 조사도 안 됐습니다만 세월호가 분명히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이윤을 위해서 사람과 안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고, 그리고 그것도 역시 하나의 범죄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 반드시 물었어야 합니다. 헌법 제18조에 의하면 부작위범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선장이 바로 헌법 제18조 근거해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세월호, 구의역, 그리고 또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건들, 그리고 태안의 김용균, 그리고 또 광주의 김재순, 이런 수많은 산재, 시민재해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사람 목숨이 중요하다는 것, 더 이상 우리가 일하다 죽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 혹은 사회가 제대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해서, 관리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경각심들 많이들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이것 역시 우리 국민들이 10만이 청원해서 발의한 것이라는 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동당 역시 여기에 이렇게 열심히 연대를 하고 있는데요. 뭐 단식 11차라고 합니다만 여기 지금 바로 옆에 대리운전노조의 김주환 위원장은 벌써 오늘 단식 31일차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들, 기사 노동자들, 우리 도시에서 늘 뵙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12월에도 또 여러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택배 노동하시는 분들, 가로로 여러분들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한 책임 반드시 물어서 다시는 이런 일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겠고요. 또 한 가지 그 너머로 정말 우리가 지역에서 혹은 공장에서 정말 인간답게 일하면서 지역사회 활동도 같이 하고 그야말로 민주주의 주체로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위에서 더 한 발짝 더 우리가 운동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단식 11차입니다.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위한 우리들의 열망, 의지가 이렇게
국기를 끊게 하는 투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역시 단식 11차신데요. 우리 병역단 김태현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노동자를 죽여서 기업을 경영하고 국가 경제를 끌고 나가는 세상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멈춰라 하는 절박한 요구를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 절박한 요구를 가로막기 위해서 사용자 자본과 단체들, 심지어는 이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 책임자로 있는 이 정부의 노동부, 중소기업 벤처부, 법무부 등 이러이러한 정부 부처들이 아주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지금도 이 시간에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시민들이 요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서 공무원은 빼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박근혜 정부는 뭘 했냐, 국가 공무원들은 뭘 했냐고 우리는 정말 투쟁했습니다. 아마 그때 이 정부, 문재인 정부의 그다음 집권 여당의 민주당 사람들도 같이 목소리를 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해에 2,400명 이상이 죽는 이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국가 공무원들은 책임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100인 미만 사업장, 심지어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지금처럼 계속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영색이 한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공무원이란 자들이 5,400만 국민을 놓고 52만 사업장 노동자 너희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죽어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외에도 수많은 지금 저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울지역 풀뿌리 단체분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를 한번 되돌이켜 봅시다. 평소에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지역사회 민주주의와 평등과 이런 거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던 풀뿌리 단체가 광화문으로 국회로 몰려 나올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전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중대사라고 인식됐을 때 나왔습니다. 바로 얼마 전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항쟁에 지역 풀뿌리 단체들이 뛰쳐나와서 촛불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저항하는 자본과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풀뿌리 단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상황을 똑똑히 보기 바랍니다. 1월 8일 회기 내에 정말 우리 노동자들의 피와 유가족의 눈물로 쓴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단 한 줄도 훼손하지 말고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법 개정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사용자 단체들의 총공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자본 단체, 정부기관들이 이 법을 자초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유도기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더 큰 힘으로 각계, 각층, 각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단계적 시행 반대를 명확히 했습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지금 즉시 전면 시행을 주장했습니다. 원청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지역 풀뿌리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풀뿌리 단체들이 목소리를 낸 겁니다. 행동으로 나선 겁니다. 내일은 이 풀뿌리 단체들이 LG 틴타워 앞에서 청소년용 노동자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또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그 선봉에 있습니다.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지역에서 풀뿌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 노동인권센터 최영숙 대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강동 지역에서 작년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민 선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천호동 이마트 앞에서 선전전을 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퇴근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음을 당했던 것이 하루에 7명, 한 해에 2,700이 가까운 이런 산재 인류의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이제서야 더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얼마 전에 건설 노동자분들 2분이 일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2분이 추락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촉구를 했지만 실제로는 가족분들과 어떻게 끝났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강동에 있는 강동구와 연결을 해서 이 모든 건설 노동자들 일하고 있는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안전망을 촉구할 수 있도록 또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교육되고 있는지를 요청을 했고요. 그거 관련해서 강동구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미미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필수 노동자들이라고 하는 그동안 잘 들여다보지도 또 노동인권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노동자들의 노동이 중요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동자분들이 그렇게 묵묵히 일하면서 다치고 죽고 해도 돌아다보지 않았지만 이제서야 이 열악한 노동을 견뎌왔던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너무 늦었고 너무 참담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인원보다 사람보다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이 훨씬 많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얼마나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오늘도 방문하고 배달하고 택배해 주시는 많은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렵고 힘들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청소하시고 경비하시고 우리 삶을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또한 노동인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노동자들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동안 기업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노동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제대로 일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하는 사회가 바로 가야 할 이제부터라도 다시 바로 잡아야 할 우리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지역에서도 노동의 목소리를 냈지만 더욱더 이 목소리를 높여가고
우리 시민들이 자기의 일상 속에서 노동의 중요함을 느낄 수 있고 노동자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그런 지역, 사회, 그리고 세계를 만들어가는데 더욱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미룰 수 없습니다. 하나도 빼지 말고 어떤 것도 누더기로 만들지 말고 모든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안전을 보장받고 일할 수 있도록 반드시 즉각 제정해 주십시오. 저희는 지역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목소리를 내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동 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아침 저녁으로 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힘들이 모아져서 반드시 온전한 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촛불의 단체를 격려 지지하기 위해서 우리 노동전선 김영계 대표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발언입니다. 성북 아동청소년 네트워크 대표이시자 성북 인디학교 교장이신 우리 손민기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도 먼저 지켜야 됩니다.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고, 또 법이 부족하다면 그 법을 바꿔야 합니다. 며칠 전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정인아 미안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면 그동안 아동보호법이 어떻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3번을 요청해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했는지, 그 점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국회의원들은 미안해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을 바꿔야 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똑같습니다. 작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지만 산재 사망 사고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법을 엉터리로 누더기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모레까지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하는 걸 보니 다행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도 누더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헌법 정신을 되새겨보기 바랍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의무입니다. 삼권 분립된 국가에서 입법부는 당연히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바꿔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그 첫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국민의 생명을 얼마나 외면했는지, 노동자의 죽음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반성하시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 국민, 서울 시민, 서울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입니다. 제2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게 아동보호법 반드시 개정하고, 다시는 이 땅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중대기업 재처벌법 반드시 제대로 제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빙산이 있습니다. 빙산에 보이는 부분이 노동자 시민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밑부분, 바로 그 부분이 풀뿌리 지역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가 목소리 내야 합니다. 행동에 나서야 됩니다. 이미 행동에 나섰습니다. 단지 잘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막판 이렇게 목소리를 냅니다. 내일도 비정규 농자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빙산에 보이지 않는 그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라고 봅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강동노동인권 대표 송영숙 대표님이 하시도록. 예. 그 역할이 잘 정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승민 선생님이 기자회견문을 정성스럽게 준비했고 마지막으로 낭독함으로써 오늘 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목숨으로 나의 일상을 채우고 싶지 않습니다. 건설 노동자 추락사 뉴스를 접하면서 건설 현장 곁을 지나치고 그렇게 지어진 건물에서 일하거나 살아갑니다.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한 그 기계를 거쳐 생산된 제품들을 사용합니다. 청소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기사를 보면서 그 노동자들이 일하던 거리와 시설들을 활보합니다. 노동자가 매몰돼 죽은 곳을 지나온 도시가스를 쓰고 수돗물을 먹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일상과 우리 동네를 누군가의 목숨으로 채우는 참담한 현실을 끝장내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때로는 나의 가족, 친구, 동료이기도 하고 결국 나일 수도 있기에 더욱 공포스러운 이 현실을 바꾸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마주하며 동네에 철을 잡고 있는 우리 풀뿌리 단체들은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사람 목숨이 소중한 모든 곳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법, 중간 관리자가 아니라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 공기 단축을 요구하는 발주처나 유해 위험을 방치하는 원청을 처벌하는 법, 감독 책임을 방기하거나 인허가를 잘못한 공무원을 징벌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먼저다를 외치던 문재인 정부가 사람 목숨을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 만든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면피용이라고 하기조차 나쁘끄럽습니다. 전체 산업 현장의 3%에만 적용되고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경영 책임자, 발주처, 공무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다시 말해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요인들을 모두 온전시키는 법안입니다. 분노스럽다 못해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안 철회를 선언하고 국회가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장을 밝혀줄 것을 호소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확보하고도 여전히 야당 핑계를 대며 누더기 법을 만들려는 시도를 멈추기 바랍니다. 온갖 어깃장과 핑계로 법 제정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은 지금부터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 국회는 30일 가까이 곡기를 끄는 채 자식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모든 산업 현장에 오늘 또 무사히 퇴근해야 할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네마다
내 삶을 누군가의 목숨에 빚지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원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이 모두의 절박한 호소를 저버린다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가장 첫 번째 존재 이유를 스스로 저버린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강력한 응징 또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1년 1월 6일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풀뿌리 단체 일동. 예,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두 번 따라 외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더기 법안 반대한다. 온전히 제정하라. 적용유예 반대한다. 모두에게 적용하라.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제대로 된 법 제정하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